이제 키가 작은지를 좀 판단하려면은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자라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크게 이제 아이들 자라는 과정은 이제 1차 성장기, 2차 성장기가 있죠. 2차 성장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춘기 이제 급성장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래서 첫 돌이 되기까지 보통 25cm 정도 자라고, 그 다음에 두 돌이 되기까지는 12.5cm가 자라고, 그 다음에 세 돌이 되기까지는 한 8cm, 그 다음에는 한 7cm. 그래가지고 한 5, 6세에서 10세 정도까지는 이렇게 한 5.5cm 정도 자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춘기가 오면은 여자애가 먼저 오죠. 그래가지고 1년에 한 10cm 정도 자라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아이들이 1년에 한 12cm 정도 자라죠. 그러니까 이 두 돌이 되기 전까지 1차 성장기 때 아이들 영양이라는 건 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기억하실 거는 요 한 5세에서 10세 정도는 비교적 플랫 라인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요 평평한 선이 형성된다. 요걸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키가 작은 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리겠느냐? 국내 한 어떤 연구에 따르면 키가 작다고 생각돼서 이제 병원을 찾은 그 아이들 중에 90%는 정상 키고요. 10%만이 이제 저신장의 그 기준에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치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키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거고, 그 키가 정상인 90% 중에는 심지어는 평균 키보다 더 큰 아이가 약 4분의 1 정도가 될 정도로 실제적으로는 키 작은 그 기준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굉장히 소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여기 이제 성장 곡선이 있습니다. 성장 곡선이 이 키의 성장 곡선이고, 이거는 이제 체중의 성장 곡선인데, 여기 이제 3P라고 되어 있고 97P라고 되어 있죠. P는 퍼센타일에 해당되는 우리가 이제 100분위 수라고 이렇게 표시하죠. 그래서 100명을 좀 나래기를 세웠을 때 제일 작은 앞에서 세 번째가 이제 3%에 해당되고, 여기는 이제 50% 중간에 해당되고 97%. 체중도 마찬가지인데, 보통은 이제 아이들이 요 성장 모습을 쭉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키가 작은 아이들은 요 3%의 미만인데, 이런 식으로 쭉 따라가게 됩니다. 체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같은 나이와 성별의 아들 100명 중 키가 세 번째 미만인 경우,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아이면은 남아의 기준을 따라야 되겠고, 여자는 여자의 기준을 따라야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100분위 수에 해당하는 게 표준편차의 2배수에 해당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표준편차 2배수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또래의 평균 키보다 10cm 이상 작은 경우, 마지막으로는 3세에서 10세 아이가 키가 정상이다. 즉, 이 곡선 안에 들어가더라도, 즉 3에서 97 안에 들어가더라도 1년에 4cm 미만으로 자라는 경우를 우리가 키가 작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서 3세에서 10세라도 1년에 4cm 미만으로 자라요. 여기 좀 주목을 해 주시고요.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이제 플랫한 곡선이 플랫 라인이 나온다고 했는데 4cm면은 여기에 해당되겠죠. 이렇게 인위의 선을 그어보면. 그래서 3세에서 10세 사이에 4cm 이상이면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키가 작은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 아주 굉장히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대표적인 거 몇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면은, 먼저 특발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원인이 분명치 않다. 원인을 잘 모르겠다 그런 뜻인데, 그 중에서 이제 유전성 내지 가족성이라는 거 있는데, 이거는 엄마나 아빠가 키가 다 작은 경우죠. 그래서 별 수 없이 아이도 이제 작은 경우 여기 해당되겠고, 그 다음에 체질성이라는 거는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닐 때는 키가 앞에서 뭐 1, 2번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막 크기 시작해가지고 다른 애들은 사춘기가 다 끝났는데도 그 아이는 대학 들어가서도 키가 자라가지고 정상 키를 다 회복합니다. 이런 경우는 주변에서 보지 않으십니까? 네. 그런 경우가 바로 친일성이라고 자궁 내 성장 지연이라는 것은 그 태아 시절에 아이가 어떤 병에 걸리든지 또는 어떤 그 약물이나 독극물에 노출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마약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엄마가 심한 병을, 임산부가 심한 병을 알아가지고 아이가 자궁 내에서 잘 크지 못하는 경우, 거기가 이제 자궁 내 성장 질환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병적으로는 여러 가지 호르몬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부족하든지,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든지, 푸신이라는 것은 이제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이제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질환이고요. 성조숙증이라는 경우는 아이가 굉장히 일찍 큽니다. 굉장히 조숙해서 일찍 크지만 결국 성장이 됐을 때 성인 키는 더 작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성조숙증이죠. 그 다음에 당뇨병이나 기타 전신질환입니다. 기타 전신질환은 예를 들어서 뭐 만성 콩팥 질환이 있다든지 또는 소화기 질환으로서 염증성 장질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양장애가 심할 때도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유전성 가족성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부모나 조부모의 키가 작은 경우인데 꼭 양쪽 다 작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모 중에 한 사람도 키가 작아도 이런 가족성을 올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간 부모 키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부모의 키 평균, 예를 들어서 아빠 키가 180이다. 그 다음에 엄마가 160이다. 그러면은 평균은 170이겠죠. 그렇죠? 170에서 6.5cm를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더하면 176.5가 될 거고,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빼면은 163.5가 되겠죠. 여기에서 그러니까 176.5 남자의 경우 176.5에 플러스 마이너스 5cm가 될 가능성이 약 80, 90% 정도 됩니다. 그 아이,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뭐 그렇지 우리가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역연령인데, 역연령은 그대로 만 나이가 되겠습니다. 역연령이 있고, 그 다음에 볼연령, 뼈나이라는 게 있는데, 나이에 비해서 키가 작지만은 뼈 나이는 늦어져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인의 최종 키는 작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체질성 성장 지연이죠. 그거는 늦게까지 성장하는 아이. 대개는 이제 부모의 가족력이 있습니다. 부모도 이제 키가 늦게 성장을 했다든지 뭐 그런 경우죠. 엄마의 사춘기가 늦게 왔다든지 초경이 늦어졌다든지 이런 경우고, 이런 경우에는 나이에 비해서 물론 키가 작지만은 뼈 나이도 줄어들기 늦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이는 6세인데 뼈 나이가 4세다. 그러면 그만치 더 클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춘기가 늦게 오고 더 늦게까지 자란다. 오랫동안. 그래서 성인의 키는 정상이다. 성장 속도는 정상이라고 했는데 이게 성장 호르몬 결핍증과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얘는 성장 속도는 정상이지만은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 있을 때는 성장 속도가 떨어진다는 이제 그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아까 뼈 연령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키를 자라게 하는데 중요한 게 이제 성장 호르몬이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 이 성장 호르몬이 이제 간이나 이제 근골격계 질환, 근골격계 조직에 들어가면은 IGF-1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IGF-1. 인슐린 양 성장인자 1번 이렇게 돼 있는데 한글이 더 복잡합니다. IGF-1이라는 건데, 이 IGF-1이라는 게 만들어지면 그게 성장판 또는 골단판에서 뼈의 길이 성장을 촉진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뼈 나이를 우리가 보려면 보통 왼손과 손목에 이렇게 엑스레이를 보고 뼈 나이를 측정을 합니다. 대개 물렁뼈가 있다가
이게 점점 골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하얗게 골화가 되죠. 그래가지고 나이에 따라서 이런 식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 엑스레이를 보고 우리가 뼈 나이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는 6세지만 뼈 나이가 4세다 그러면 그만치 더 클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뼈 나이가 어떨 거냐. 뼈 나이가 지연되는 경우는 그만치 자랄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 원인만 해결해주면은. 그래서 치질성 성장 지연, 이렇게 자라는 거, 그 다음에 전신질환, 아까 말씀드린 설사를 많이 하는 양증성 장질환이라든지 또는 이제 콩팥질환이라든지 신장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영양결핍, 그 다음에 성장호르몬 결핍증이 있겠고, 반대로 뼈 나이가 증가하는 게 성조숙증이죠. 애가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큰데 결국은 그걸로 성장이 끝나고 나중에 성인 때는 작아지는 경우, 성조숙증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까 원인을 아까 나왔던 슬라이드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주목해서 보실 점은 병적인 컨디션 중에서 성장 호르몬 결핍증, 요게 이제 어떨 거냐, 여기에 대해서 주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호르몬이라는 건 이제 뇌하수체라는 곳에서 만들어지는데요. 뇌하수체에는 이 성장 호르몬뿐만 아니고 부신 피질 호르몬을 만드는 그런 호르몬이라든지 또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기 위한 갑상선 호르몬 자극 호르몬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뇌하수체에서 각종 호르몬이. 그래서 그 원인을 보면은 먼저 원인의 불분명한 게 있습니다. 특발성 역시.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의 분비와 관련된 어떤 유전자 이상, 대표적으로 알려진 게 SHOX라고, SHOX라는 그런 유전자인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비롯한 유전자의 이상, 그 다음에 뇌의 기질적인 변화, 뇌 종양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든지 또는 뇌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술을 받았다든지 또는 선천성 기형이 있다든지 뇌수막염 같은 걸 다른 후유증 또 뇌 손상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성장호르몬 결핍증이 올 수 있는데 특발성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닌 경우인데 특발성도 과학이 발달할수록 점점 아마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이 특발성인 경우에는 엉덩이로 분만한 경우, 머리가 아니고 또 어떤 경우냐면은 분만 시에 조금 저산소증에 노출된 경우, 그런 경우에 우리가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이상이 발견되지는 않지만은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키가 작고 성장 속도가 느리고 아까 말씀드린 얘기입니다. 3 내지 10세의 4cm 미만. 그래서 아까 그 자녀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 여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키가 이렇게밖에 안 자라면 검사를 한번 받아가라. 이렇게 되죠. 또 성장 호르몬 하는 건 일찍 시작할수록 그만치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 나이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증상이 어떤 것들이 나올 거냐? 소화에서는 혈당이 떨어지고 고추가 작고 그 다음에 인형 같은 얼굴을 하고 있고 복부 비만이 오는 거고, 성인 같은 경우에는 근육량이 줄어들고 골밀도 감소하면은 골다공 우측 또는 골절 같은 게 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무기력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고지혈증 때문에 심혈관 질환 같은 게 올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사진입니다. 성장 호르몬 부족한 아이. 보면은 얼굴이 인형 같다고 해가지고 얼굴이 좀 동그랗고 이게 좀 아이가 여기가 짧고요. 머리 얼굴 길이가 짧고 좀 평평하고 코는 좀 납작하고 이런 모습을 하고 인형 같은 모습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복부에 비만이 있고 고추가 작고 이런 모습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어떤 검사를 하게 되겠냐? 이제 저신장으로 아까 그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어떤 검사를 할 거냐? 먼저 출생 시 키하고 체중은 어땠느냐? 작게 나왔느냐? 또는 정상으로 나왔느냐? 그 다음에 성장 속도죠. 학교에서 1년마다 키하고 체중 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1년에 몇 cm 큰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질병 유무, 특히 만 2세 전에 아이가 심하게 앓았다 그러면 잘 못 보겠죠. 중요한 시기니까 성장에. 그 다음에 부모의 키는 어떠냐. 부모는 사춘기를 언제 시작했나? 늦게 시작했나? 엄마가 초경 더 늦었나? 이러면은 체질성 성장 지역을 이제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 체중, 머리 둘레, 가슴 둘레, 체지방 이런 거 쟀는데 체지방이 올라가겠죠? 예, 성장 호르몬이 부족하면. 그 다음에 신체 비율, 상지 하지 비율인데 상지 하지 비율 같은 경우는 성장 호르몬 결핍 중에는 정상입니다. 이 상지 하지 비율. 근데 갑상선 기능이 떨어질 때는 상지가 더 크죠. 어린아이들 보면은 상지가 하지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 결핍증에 의한 저신장의 경우에는 상지가 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비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뼈 나이가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성인이 됐을 때 키가 얼마나 되느냐는 측기죠. 그래서 혈액 소변 검사 해가지고 IGF-1 같은 걸 측정하고요. 그 다음에 성장과는 관련 호르몬 검사는 비단 성장 호르몬뿐만 아니고 갑상선 호르몬이라든지 부신 피질 호르몬 이런 것들도 다 정상인지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 유발 검사라는 것도 있고, 이걸 다른 말로 성장 호르몬 자극 검사가 되는데 이거는 다음에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염색체 검사라서 토너 증후군 같은 거 발견할 수 있을 거고, 시상하고의 어떤 이상이 있는지 뇌의 CT나 MRI를 찍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언제 이런 검사를 해야 되겠냐면, 여러분들이 다 보신 겁니다. 100명 중에 키가 3번째 미만이고 10cm 이상 작은 경우 3세 시작. 요거는 이제 저신장의 정리로 벌써 여러분들이 다 보신 거죠. 그 다음에 사춘기가 여한 8세, 남아 9세 이전에 시작된 경우. 요게 성저숙 중에 정의입니다. 여한 8세, 남아는 9세 이전에 사춘기가 성저숙 중이고, 결과적으로 일찍 빨리 자랐다가 성인이 됐을 때는 키가 작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 사춘기가 왔는데도 급성장애, 이것도 문제겠죠. 그 다음에 출생 체중은 적지만은 4세까지 따라잡기가 안 된 경우, 자궁내 성장 질환 경우에 따라잡기가 안 된 경우, 그 다음에 만성질환들,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뇌하수체 종양이 있다든지 만성질 치료가 있다는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시신경 이상이나 부계열, 구순열이가 얼굴 중앙부 이상인 경우에 흔히 선천성 이상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줘야 되겠느냐? 먼저 잠을 충분히 자게 만들어야 되겠죠? 예.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수면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을 제거해 줘야 될 것 같고, 하루에 30분 이상, 일주일에 5회 이상 운동하는데, 혹시 앞에 계신 분들 어떤 운동이 좋다고 들으신 거 있나요? 네? 농구. 농구는 네. 농구였습니다. 농구라든지 배구라든지 또는 줄넘기라든지 달리기, 그 다음에 스트레칭 이런 건데 재미없잖아요. 스트레칭. 아이가 지속하지 않겠죠. 그렇죠? 달리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결국 재미있는 운동을 해야, 비만도 마찬가지지만은 아이가 지속 가능하려면 재미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영 같은 거 좋아하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 또 농구, 또 배구 이런 거 좋아하니까 할 수 있는 운동을 해줘라.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컴퓨터, TV 이용 수준은 이런 활동량이 줄어드니까 우리 다음 좋은 강의를 하나 해주실까요? 스마트폰의 폐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루 30분 이상 우리가 햇볕에 바이타민 D가 합성되고, 우리가 칼슘 농도, 칼슘 합성이 도움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건강한 식단. 이건 특별한 음식이 없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단백질 많은 거, 그 다음에 비타민, 또 무기질, 식이섬유. 그럼 다 공통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성장 호르몬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보통 일찍 시작해서 좋다. 4세에서 10세 정도에 치료 시작하는 게 좋다. 보통 어떻게 되나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잡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만치도 클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사는 2, 3년 이상 맞아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10년씩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일주일에 6번 피하 주사를 맞고요.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주사도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 6번 맞는 게 보편적인 방법이고, 키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죠. 비만도 맞추고 아이 집중력도 늘리고 근육량도 증가시킵니다. 일석다조입니다. 네. 부작용은 경미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미하다고 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열과 한다면은 척추가 좀 쉰다든지 고관절 이상이 온다든지 뭐 무릎관절 이상이 온다든지 이런 건데, 그거는 빨리 성장하기 때문에 아이를 성장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장통처럼 오는 통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혈당이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 손발이 붓거나 알레르기가 나는데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조금 신경 써야 될 거는 수면 무호흡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특히 비만한 경우라든지 평상시에 수면 무호흡이 있는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 맞을 경우는 조금 더 이런 현상이 올 수 있다. 뭐 그런 드물지만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대상 질환은 이건 보험 대상이니까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성장 호르몬 결핍증, 아까 말한 것처럼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돼야 보험이 된다. 보통 3박 4일 정도 입원해가지고 검사해가지고 자극을 했는데도 10 이하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뇌하수체 조체술을 받았다든지, 이건 터너나 분란이나 프라이브리 같은 드문 증후군인데 터너는 제법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궁내 성장지연인데 따라잡기가 안 된 10 내지 20%. 그 다음에 만성 신장질환, 만성 신장질환을 투석을 이런 거죠. 특발성 저신장, 특발성 저신장 남자는 165, 여자는 153cm까지만 보험 혜택을 주고, 그 외에는 이제 본인 부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조학 성장을 하면 우리가 소마토핀이라고 하는데 주로 복부나 상암과 대퇴를 분부가 되는데 2.5cm도 이런 식으로 맞죠. 돌아가면서 맞고 엉덩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판되는 이제 성장 호르몬인데 유트로핀은 우리나라 매출 1위죠. LG 화학에서 만든 거고, 그로토피라는 거는 이제 동아 ST에서 국내 제품입니다. 이게 두 번째 매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외국산으로 이제 노디트로핀, 사이즈 이런 것들이 비교적 그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심판 중인 거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액상으로 되어 있는 거죠. 노디트로핀이나 뭐 이런 것들이고, 동계열 골전은 이거는 녹여야 되겠죠? 네. 그래가지고 유트로핀, 이거 LG 화학인데 이 중에서 유트로핀 플러스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주사. 네. 그 다음에 파이저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유트로핀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제일 많이 판매되고 있는 유트로핀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달에 한 60만 원에서 많으면 100만 원. 아니 체중에 따라 다르니까 보통 체중 기준으로 얼마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나겠지만 보험이 20% 해가지고 보험이 될 경우에는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든다. 대충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보험이 안 되는 특발성만 있는 경우는 3,000만 원 이상 들 겁니다. 네.